안녕하십니까. 치매를 알리는 달팽이 소리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목차의 순서에 따라서 일장에 나와 있는 달팽이를 알기 전 공룡약초라는 부분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직업군인이셨던 아버지 덕분에 강원도 철원에서 태어난 공룡약초는 출생 후 3일 만에 기마초등학교 앞 지금의 남대천이죠. 화강이라고도 하는데 남대천에서 문란이가 나서 부대막사로 옮겨졌다고 합니다. 황해도가 고향이신 아버지는 원인이 무엇인지 알 수 없지만 건강이 좋지 않아서 장을 절제하는 수술을 하셨고 몇 년 동안 병원 생활을 하시다가 50이 되지 않는 젊은 나이에 돌아가셨습니다. 1970년대 초반이었기 때문에 어쩌면 병명도 정확히 모르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공룡약초 역시 40대가 되기 전부터 오랫동안 약봉지를 떼지 못했고 죽을 병은 아닌 듯 하면서도 전신마취 수술을 2번 경험하면서 가장 먼저 생각했던 것이 유전적인 요인이 아닌가 생각하였지만 아버지의 병명과 원인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단순하게 불건강에 대한 추측만 할 뿐이었습니다. 불건강의 원인이 유전적인 것이라면 다른 형제들에게도 유사한 병증이 있어야 하는데 유별나게 공룡약초만 약골인 원인을 찾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분명한 것은 어릴 때부터 키도 작고 체력이 약해서 알레르기성 비염, 만성피로, 감기, 과민성 대장염, 변비, 탈장 등 다양한 병증들이 있었고 어른이 되어서는 양쪽 무릎 둘 다 인공관절 수술을 진단받기까지 40세가 되기 전에도 참으로 피곤한 일상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학창시절에, 청년의 시절에 누구보다도 호기심 많고 꿈도 많았으며 열정도 많아서 다양한 도전도 겁없이 한 젊은 날이었지만 본의 아니게 2번째 전신마취를 경험하면서 돈 잃고 건강 잃은 대가가 얼마나 혹독하고 얼마나 허망하고 얼마나 냉정한 현실인지를 실감한 이후로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내 아픔을 대신해 줄 수 없다는 것과 불건강 때문에 직업을 바꿔야 하고 불건강 때문에 시간과 비용을 과다 지출해야 하며 불건강 때문에 처와 자식 등 가족들에게 부담이 되고 불건강 때문에 꿈도 희망도 모두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부터 공룡약초는 인생의 항로를 과감하게 변경하기로 하였습니다. 단골로 들락거리는 병원과 약국이 있었기 때문에 수술도 하고 처방전을 받아가며 생활해 왔지만 만성적인 불건강을 관리하는데 정답이 없다는 생각과 직업까지 바꿔야 하는 궁지에 몰리는 상황에서 인생 2막을 새롭게 도전해보자는 생각이 겹치는 순간 40이 되면서부터 전통 민간요법과 약초들에게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습니다. 여기 1단원에 해당하는 내용은 공룡약초가 태어나서부터 40대에 이르기까지 지내온 과정을 간략하게 서술한 내용입니다. 주장하고 싶었던 것은 태어나서 다른 형제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체구도 작고 또 상대적으로 더 잡병들이 많아서 어려서부터 배앓이를 많이 한다던가 감기에 쉽게 노출된다던가 코를 많이 흘린다던가 치아가 약해서 더 힘들어 한다던가 참으로 다양한 병증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형제들에게 별명이 놀림받을 정도로 아주 나약한 상징의 별명을 갖기도 했었는데요.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청년의 시절에는 그래도 나름 건강한 것으로 잘 성장하였지만 되돌아보면 대단히 허약하고 약했던 부분들이 많았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0살이 되기 전에 군 지원을 했었는데요. 체중 미달로 체중을 늘려야만
군을 지원할 수 있는 상황이었고, 또 군에 들어가서도 다른 동기생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사소한 병증들이 많아서 병원 생활을 훨씬 더 많이 했었습니다. 군에서는 심지어 6개월 이상 병원 생활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이러한 과정들이 여러 가지 면에서 내가 상대적으로 많이 약했기 때문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본인은 본인이 얼마나 약한지 주제 파악을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젊음의 시절, 청년의 시절, 군인의 시절 꿈, 야망이 다른 친구들과 마찬가지로, 아니 어쩌면 다른 친구들보다 더 크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랬기 때문인지, 아니면 80년 당시만 해도 하면 된다라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더 강했기 때문인지 원인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도전 정신이 대단히 많았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제가 항공기 정비하는 직업으로 직업군인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그러한 것들을 뿌리치고 해외에 나가서 영어를 배우겠다라든지 아니면 무역업을 하겠다라든지 뭐 다양한 그 도전 정신이 있어서 주어진 환경보다는 좀 더 새로운 환경에 도전하려고 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문제는 열정이 많은 것만큼 체력이 따라주고 건강해야 될 텐데 열정만큼 건강이 따라주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흔히 하는 말로 피똥 쌀 만큼 과로를 경험해보고 하루에 4시간, 5시간 자면서 피 터지게 일을 해본 경험들이 꾸준히 있었는데 20대, 30대 젊은 날이었기 때문에 몸이 망가지는지도 모르고 힘으로 밀고 다녔던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40이 되기 전에 참으로 여기저기서 몸이 고장나는 상황을 경험하면서 상상하지 못할 만큼 많은 돈들을 잃어보고 생각하지 못했던, 건강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을 경험하게 되면서 내가 너무나 한쪽으로 치우친 삶을 살았었구나 라는 것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꿈도 좋고 야망도 좋지만 건강이 없다면, 건강을 잃는다면 아무것도 도전할 수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경험하게 되면서 삶의 방향을 과감하게 바꿔야겠다라는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요양보호사에 대해서 알게 되고 내가 내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또 내 가족의 건강을 관리하기 위해서라도 국가 자격증 하나 정도는 있으면 좋겠다. 단순한 생각을 가지고 요양보호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기본적인 교육도 받고 현장 실습도 하게 되는데 현장 실습하는 과정에서 요양원에 가서 열흘 동안 경험을 하는 과정이 있었는데요. 그 과정에서 전혀 예상치 못했던 경험들을 했었습니다. 나는 요양병원에 입원하시는 분들은 상대적으로 나이가 많거나 죽을 병이 걸리는 분들만 입소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의 경험은 정말로 상상하지 못했을 만큼 젊은 나이, 60도 되지 않은 나이에 요양원에 입소하신 분이 있었고 반대로 80이 넘었지만 상대적으로 아주 건강하신 분인데 갈 곳이 마땅치 않아서 요양원으로 입소하신 분도 계셨고 또 그 중에는 정말로 거동 자체를 하지 못하고 식사조차 혼자서 할 수 없는 건강이 열악한 환자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나의 삶을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는지 심각하게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내 삶의 우선순위가 성공이나 명예나 부의 축적보다 가장 먼저 하는 것이 건강이다 라는 것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제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 볼까요? 1장 2단원에 있는 약초에 입문한 공룡약초를 읽어보겠습니다. 약초에 대한 아무런 정보가 없는 상황에서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약초 도감책들과 약초를 취급하는 건강원과 신만이들에게 정보를 구하며 조금씩 입문하는 것이었습니다. 1년이 지나도 특별한 효과나 건강에 대한 차이점을 찾지 못해서
좀 더 합리적이고 효과적으로 약초들을 섭취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고민하다가 약초들을 발효시켜서 섭취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약초별 섭취량이나 소화 흡수량에 대해서 알고 있지 못하였기 때문에 처음에는 최소량의 섭취만 해가면서 다양한 실험들을 경험할 수 있었고 예상하지 못했던 좋은 결과들을 확인해 가면서 급기야 발효약초와 민간요법들 그리고 한의학 등에 대한 학구열이 발동하게 되었습니다. 한방 건강에 대한 공부를 추가하게 되었고 약용식물 활용법과 식이요법과 관련된 강의를 하게 되면서 더욱더 많은 사례들을 경험하게 되면서 결국 청열과 해독, 염증을 전문으로 할 수 있는 공룡약초 농장을 꿈꾸게 되었습니다. 약초를 발효시키는 과정에서 발효미생물들의 신비로운 작용에 놀라웠고 발효미생물들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인체의 병증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70년대 이후 우리나라의 식습관 변화와 질병의 상관관계들을 살펴볼수록 균형섭생과 바른 양생에 대해서 집착하게 되기까지 그 중심에는 염증의 중요성이 확인되었습니다. 피가 맑고 체내에 염증이 없다면 독이 쌓이지 않는다면 말초신경 끝까지 영양성분이 잘 전달될 것이고 피가 잘 돌게 되니 당연히 체온도 36.5도를 유지할 것이며 근육과 신경의 작용도 훨씬 더 부드럽고 원활하게 작용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흔히들 체온이 1도만 차이가 있어도 면역력은 3배 이상 차이가 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체온이 떨어지는 이유는 무엇이고 병증이 생기는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궁금해하다가 음식물 섭취와 대사 과정에서 다양하게 생성되어지는 독성과 염증들을 제거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식이요법과 생활 습관에서 시작되는 발병의 원인들을 개선하는 데 집중하다 보니 시간이 지날수록 공룡약초가 즐겨 사용하는 약초의 종류가 30개 이하로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약초 농장을 설계하는 처음에는 오장육부를 모두 다스려야 하는 좋은 줄 알고 60개 이상의 약초들을 재배하였지만 지난 10년간 공룡약초가 경험한 고객들의 아토피, 알러지성 비염, 어지럼증, 관절염, 이명 등 병증은 다양했지만 병증을 개선하는 기본은 청열해독과 원활한 기, 혈의 순환이었습니다.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재료들을 섭취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그보다 우선되는 것은 산화물질이 피와 혈관 속에 쌓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하는 것처럼 쉽지는 않지만 약초를 활용하기도 하고 민간요법들, 예를 들면 침이나 뜸이나 부항, 사혈요법 등을 활용하기도 하며 초음파, 저주파 또는 고주파 등 파동요법들을 활용하기도 할 뿐 아니라 온열요법, 운동요법, 식이요법과 더불어서 마음을 관리할 수 있는, 스트레스를 관리할 수 있는 다양한 요법들도 활용하게 되었습니다. 30대 후반 만성피로와 바닥을 헤매던 체력은 40대 이후 훨씬 더 튼튼해져서 학업도 하고 강의도 하고 발효건강연구원, 약초영농조합 등 다양한 일들을 감당해 왔으며 50대 중반이 넘어서도 약초농사와 약초가공뿐 아니라 공룡약초 힐링센터를 운영하기까지 다양한 역할을 감당할 만큼 건강한 체력을 유지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본문의 내용입니다. 부연 설명을 하자면 공룡약초가 처음에 약초에 입문할 때는 어디서부터 어떻게 입문해야 되는지 솔직히 조금 막막한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궁하면 통한다고 여기저기 찾아다니면서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또 조금씩 들었던 정보들을 취합하니까 조금 더 많은 양의 정보가 모여지고 그리고 좀 더 자세히 알고 보니까 학구열이 생겨서 40이 넘는 나이에 다시 약초에 대해서 한약에 대해서 공부하기로 도전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좀 더 체계적인 학습을 하면서 궁금했던 부분들을 많이 해소할 수 있었고 또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다시 한번 고민해보고 검증해보는 귀한 과정이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공룡약초가 강의를 여기저기 다니다 보면 수강하시는 분들 중에 특별히 아토피 문제, 비염 문제, 어떤 염증성
질환들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하시게 되는데, 그럴 때마다 저에게 특별한 비법이나 특별한 어떤 약초를 구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제가 가지고 있는 약초를 권한다거나 판매한다거나 이러기는 대단히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약초 한 사발 먹어서 병증이 없어질 것 같으면 우리나라에 아픈 사람이 한 명도 없겠지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단방약을, 약발이 빨리 받는 약을, 비법을 찾는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장했던 것이 염증을 제거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독소를 제거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어떤 약을 먹어서 제거하는 방법도 있지만, 먼저는 염증을 유발하거나 독소를 유발하는 음식들을 피할 수 있는 식이요법이 그만큼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10대 때 공룡약초는 손발이 너무 차가워서 형제들하고 한방에서 잘 때에도 겨울이 되면 그야말로 찬밥 신세였습니다. 너무 차갑기 때문에 가까이 붙지 말라고 할 정도로 손발이 차가웠었는데, 30대 이후에 식이요법을 하면서 몸이 점점 더 따뜻해짐을 느낄 수 있었고, 50대가 넘은 지금은 내 손발이 훨씬 더 따뜻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것들이 모두 식이요법에 의해서 변환되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처음에 농장을 설계할 때는 60개 이상의 약초들을 선택하면서 다 몸에 좋은 것으로 알고 다 사용해야 좋은 것으로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집중을 하면 할수록 기본에 충실해야만 약발도 쉽게 받는 것이지, 기본을 무시한 상태에서 귀하고 센 약을 계속 먹으면 오장육부에 훨씬 더 많은 부담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이유들로 인해서 공룡약초는 수업하는 도중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 가정에서 20개 이상의 약초가 굳이 필요하지는 않다. 일반적인 경우로 20여 가지의 약초만 가지고도 한 가정의 식구들을 건강 유지시키는 데 있어서는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외적인 상황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일반적인 경우에는 20개 이하의 약초를 가지고 가족의 건강을 유지하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다고 주장하고 다닙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어떤 약초를 어떻게 먹고 약발을 받았느냐, 이것뿐 아니라 몸에 독이 되고 해가 될 수 있는 약초들을, 식품들을 어떻게 먹지 않느냐, 이것이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평상시에 식품을 섭취하는 과정에서도 항산화 성분이라든지 면역력을 증가시킬 수 있는 일반적인 식품을 가지고 미리미리 관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 기본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공룡약초가 약초에 입문하게 된 과정과 동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